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께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정말 뼈아픈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50대 명예퇴직, 이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법으로는 분명히 정년이 60세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50대에 정든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 법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차이,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이게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생기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깊숙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50대 명예퇴직의 덫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법은 분명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데 현실에서는 50대 초중반만 되면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나가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사실 이게 말이 선택이지 선택이 아닌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명예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는 사실 아주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우리만의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건지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면 확실해집니다. 이 데이터는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인데요. 60세에서 64세까지 원래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와, 한국이 거의 꼴찌 수준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첫 번째, 아주 강력한 단서입니다. 한마디로 60세가 되기도 전에 대부분이 이미 주된 직장에서 밀려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법이 정한 정년은 60세인데 사람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느끼는 체감 정년은 50대 중반이라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서류상 나이와 현실의 나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마음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럼 일을 아예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에 갖게 되는 일자리가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평생을 바쳤던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서 경비 일을 마시거나 아니면 정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이나 카페를 여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범인을 찾아 나서는 일종의 탐정이 되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용의선상에 올린 세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월급 주는 방식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공급, 다른 말로는 호봉제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즉 짬이 찰수록 월급이 자동으로 쭉쭉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50대 후반이 되면 회사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율은 예전 같지 않은 인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인 60세까지 월급을 다 챙겨주는 것보다 퇴직금을 좀 두둑하게 얹어서라도 일찍 내보내는 게 오히려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계상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시죠. 이건 바로 우리 기업 문화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하나의 관행입니다. 이른바 정년 전에 알아서 나가주는 문화 같은 거죠. 이게 법으로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다음에도 쉽게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년까지 꽉 채우게 되면 혹시 모를 노사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러모로 회사 입장에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정리하려는 일종의 관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건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곳을 보면요, 나이가 좀 있는 직원분들이 계속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더 쉬운 업무로 바꿔주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후배들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그냥 나가세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명의 용의자를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받는 날이랑 맞추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숫자만 60에서 65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까요? 만약에 법으로 정년이 65세가 된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그러면 정말 50대 퇴직이라는 이 슬픈 덫이 마법처럼 사라질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해결은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해요. 왜냐고요? 기업들 입장에선 이제 65세까지 월급을 줘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지니까 아예 더 이른 나이,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내보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퇴직 압박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하나의 패키지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나이만 먹으면 월급 오르는 연공급을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둘째, 나이 든 분들도 계속 일할 수 있게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청년 고용도 함께 챙기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앞에 이런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냥 법에 적힌 숫자 하나만 바꾸고 할 일 다 했다고 눈 감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이 시스템 자체를 대수술해서 우리 숙련된 선배 세대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또 청년 세대와도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